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대충 취직하고파님, 자소서가 날 2번 죽인다님, 직무수행계획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올해는 취직과 함께 못쏠 탈출, 무기계약직이라도 좋다, 공무직 너도 좋아, 임기제도 멋져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마라 취업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재청 일반 임기제 7급 기획, 홍보 및 문화재 감정 분야에 대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쏠인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분들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를 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우선 채용 개요를 살펴보면 채용 예정 분야 및 직급, 채용 인원, 근무 예정 부서, 근무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전문 임기제와 일반 임기제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 명시된 직무 기술서는 참고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막막하거나 엉뚱하게 적는 것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을 씻고 뜸을 들여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분석하고 뒤에 말씀드릴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한 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어떤 것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해서 부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때 반영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주요 업무나 필요한 역량, 필요 지식, 응시자격 요건, 우대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원자는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과 부합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직무기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기획, 홍보 분야 임용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직무기술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더라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들, 모집 공고에 나와 있던 어떤 주요 업무가 나의 상세 업무와 잘 매치가 되는가, 그 매치되는 것 위주로 적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뒷부분에 설명이 나오고 또 반복해서 강조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엔 필요 역량입니다. 필요 역량 부분에서 특히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 역량 및 직급별 역량으로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객 지향 마인드라는 키워드입니다. 기획 홍보 분야의 직무 기술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의 자세는 기본이고 고객 지향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릴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있어 고객 지향적 마인드가 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성공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무 분석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NCS 기반 채용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잡한 이론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이 전문가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쓰고 말한 것을, 즉 지원자가 쓰고 말한 것을 사례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필요 지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지식이 요구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직무기술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응시자의 요건 및 그것에 대한 상세 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력은 크게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경력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 경력은 전문대 이하 지원자에 해당되는 9년 이상의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경력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석사는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경력 혹은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입니다. 어떤 학위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공 과목에 대해서. 응시자의 요건 경력과 학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경력 및 학위 조건이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조금 모자란 건 괜찮겠지 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주 공적 증빙을 해야 하는데 어렵게 면접까지 통과하고도 자기 요건이 안 되어 입사가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는 관련 경력 및 학과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이런 학과나 이런 경력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시된 것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무기술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우대 요건은 관련 분야의 초과 경력 그리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창 상원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받은 표창 상원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에 대해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줄여서 한능검이라 그러죠. 3급 이상 소지자인데요. 참고로 한능검은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다. 2급 이상 최소한 받아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공통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앞서 명시한 응시 자격 요건 중 택 1을 하여 응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학위나 경력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된다는 말이겠죠. 경력 범위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는데 경력 증명서 제출 시에는 꼭 필요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면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임용 예정일, 채용기간, 보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임용 예정일은 6월이고요.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전문인기제 기획 홍보 분야는 2022년 3월 11일까지이며 일반 인기제 행정 7급 문화재 감정 분야는 채용일로부터 2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장 가능하고요. 보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다행이죠. 자, 서류 전형 기준 개요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포함한 4가지를 보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대 요건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거 뭔가 진행 중이고 그 뒤에 이제 확실하게 결정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접의 평가 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데요.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앞서 슬라이드에 설명드린 것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등을 확인하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에 그 내용들을 미리 적어둔 지원자는 훨씬 준비하기가 편하고 합격률도 높아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면접을 바라보면서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은 주제 발표도 시행한다고 하네요. 미리 연습해두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면접 시 평가 요소를 고려한 준비도 그 출발은 직무기술서를 꼼꼼히 따지고 난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적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경력 분석 기술한 양식을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적어야 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강의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접수 마감일 및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19일까지 마감이며 접수 방식은 방문 후는 등기입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특히 직무기술서 중심으로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임시 원서에 가끔씩 나오는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지어 이력서를 적기 전에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노하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식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으로 응시원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생을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 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 적기입니다. 경험 사례 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일반 임기제 7급 기획 홍보 분야, 문화재 감정 분야 2부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